안녕하세요. 키델 아저씨 56번째 시간입니다. June 30th, Saturday. 6월 30일 토요일. Dear Daddy, 아저씨께. We started to walk to town today, but mercy, how it poured. 자, town은요, 명사로 village보다는 크고 city보다는 작은 시내 또는 번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village보다는 town이 크고 town보다는 city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ercy는 명사로 자비, 연민, 신의 은총, 은혜 또는 고마운 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감탄사로 쓰이면 아이고 저런 이런 뉘앙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e started to walk to town today, but mercy, how it poured. pour. 자, P-O-U-R. pour는요 동사로 액체를 붓다 또는 따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비가 마구 쏟아지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두 번째 의미, 비가 마구 쏟아지다로 쓰였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오늘 저희는 걸어서 읍내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즉 가려는데 맙소사 어찌나 비가 쏟아지던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like winter to be winter with snow instead of rain. 자, instead는 부사로 대신에 그보다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instead of 이렇게 쓰면 마찬가지로 무엇 대신에라는 의미가 되죠. 네, 그래서 I like winter.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근데 winter to be winter. 겨울이 겨울다운 게 좋다라는 거죠. With snow instead of rain. 비보다는 눈과 함께하는 겨울이 겨울다워서 좋다. 즉, 저는 겨울에 비보다는 눈이 내려서 겨울이 겨울다운 게 좋아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Julia's desirable uncle called again this afternoon and brought a 5-pound box of chocolates. desire는 명사로 욕구, 욕망, 동사로는 원하다, 욕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desirable은 형용사로 호감이 가는, 탐나는, 매력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call은요. 동사로 이름을 지어주다, 무엇이라고 부르다, 큰 소리로 말하다, 외치다, 전화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들르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주 해석이 되는 뜻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all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고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어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외침, 전화, 요청, 요구, 방문 이렇게 해석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is afternoon까지 보시면 줄리아의 매력적인 삼촌께서 또는 줄리아의 멋진 삼촌께서 오늘 오후에 여기서는 사실상 우리 학교로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우리 학교 캠퍼스로 called again 다시 방문하셨어요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call은 들르다, 방문하다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bring, brought 동사로 무엇을 가져오다 또는 데려오다, 무엇을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 또는 무게의 단위로 화폐의 경우로 쓰이면 대략 1파운드는 1,500원 정도 되고요. 무게의 단위로 쓰이는 경우에는 1파운드가 0.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and brought a 5-pound box of chocolates 이렇게 쓰이면 아저씨께서 오실 때 무게가 5파운드 정도 나가는 그러한 박스에 담긴 초콜릿을 가지고 오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hese are advantages you see about rooming with Julia. advantage는 명사로 유리한 점, 이점, 장점 이런 의미가 되고요. 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되다, 이익이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there are advantages 이렇게 쓰였으니까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죠. room은 명사로 방, 공간 이런 의미도 되고요. 동사로 쓰이면 공간을 누구누구와 같이 쓰다, 함께 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줄리아와 함께 방을 쓰는 게 이점이 있죠.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줄리아랑 같이 방을 쓰니까 역시 좋은 점이 많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Our innocent prattle appeared to amuse him and he waited over our train in order to take tea in the study. innocent는 형용사로 무죄인, 결백한, 아무 잘못이 없는 또는 순결한, 순진한, 천진난만한 그래서 naive랑 비슷하게 되고요. 또는 무지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innocence 이렇게 쓰이면 명사가 되어서 무죄, 결백 또는 뭐 순진한 아이 또는 뭐 바보 같은 사람, 멍청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prattle은 동사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을 마구 짓거리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뭐 명사로 쓸데없는 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our innocent prattle 이렇게 되면은 좀 천진난만한 그런 쓸데없는 수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좀 천진난만하게 쓸데없는 수다를 늘어놨는데 이게 우리의 천진난만한 그러한 수다가 appear to amuse him. appear은 동사로 무엇인 것 같다 또는 나타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거죠. amuse는 동사로 즐겁게 하다, 재미있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tudy가 쓰였는데 study는 명사로 뭐 공부, 연구, 학습, 학문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서재, 공부방, 연구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키다리 아저씨 50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지루셔가 셀리와 줄리아와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썼던 문장이 있습니다. We have a study and 3 little bedrooms. 자기 자신과 셀리와 줄리아가 함께 쓰게 된 방을 설명을 하면서 서재 또는 공부방이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의 별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게 쓸데없는 말을 막 짓거리는 그런 수다가 그 줄리아의 삼촌을 즐겁게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방에 서재 또는 공부방에서 저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기차를 기다리셨어요. And an awful lot of trouble we had getting permission. awful은 형용사로 끔찍한, 지독한, 그리고 엄청 심한, 몹시 이런 의미가 되고요. permission은 명사로 허락, 허가, 인가, 승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an awful lot of trouble.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awful은 엄청 심한, 몹시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ot of가 나왔으니까 많은 trouble, 문제점, 그러니까 힘들었던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점이 정말 트러블이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We had getting permission. 우리가 허가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 정말 힘든 점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It's hard enough entertaining fathers and grandfathers, but uncles are a step worse. And as for brothers and cousins, they are next to impossible. 자, 뒷문장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리아의 삼촌께서 학교에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줄리아와 셀리 그리고 지루스 세 사람이 아저씨를 좀 더 잘 대접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기숙사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자기네들 뭐 방 이렇다고 방 소개도 했을 것이고 뭐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다라는 건데 그 행위를 하기까지 허락을 받기까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t's hard enough entertaining fathers and grandfathers. 자, it's hard enough. 무엇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이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s가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숙사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겠죠. 그런데 뭐 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저희 같이 뭐 외출해도 될까요? 또는 기숙사 방에 좀 모시고 들어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라는 그런 허락을 얻을 때 It's hard enough entertaining. 즉 그렇게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뻘 같은 분들도 그렇게 딱 뭐 방에 모시고 들어와서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힘든데 But uncles are a step worse. 자, step은 명사로 걸음걸이, 걸음, 보폭, 뭐 단계, 뭐 계단의 한 단, 음악에서는 음정 이런 의미가 되고 동사로는 걷다 내딛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단계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리고 bad의 비교급이 worse고 최상급이 worst죠. 그래서 worst는 형용사로 더 안 좋은, 더 나쁜, 더 심한, 뭐 부사로 쓰이면 더 나쁘게, 더 심하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But uncles are a step worse. 이런 의미는 그런데
삼촌의 경우는 진짜 더 어려운, 더 심한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들이 방문하셨을 때 기숙사 방으로 같이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 게 진짜 더 어렵다. 그렇게 허락을 받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nd as for brothers and cousins. 자, as for 나왔죠. as for는 무엇 무엇에 대해 무엇 무엇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와 사촌 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they are next to impossible. 자, be next to impossible은요. be almost impossible과 똑같은 뜻입니다. 즉 거의 불가능하다. 즉 그 남자 형제와 뭐 사촌도 당연히 이제 훨씬 더 나이 연령대가 어려지잖아요. 또래니까. 의 경우는 거의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지루셔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여학생인 걸로 나왔죠. 보면 fathers and grandfathers 남성입니다. uncle 남성이죠. brother 남성이고 cousin도 사실상 남자 사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즉 아무리 친척 관계 또는 가족 관계의 남자라 하더라도 기숙사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permission을 얻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단계가 있죠. 그나마 아버지뻘, 할아버지뻘은 뭐 어렵지만 가능하고 삼촌들은 더 어렵고 그리고 더 젊은 brother and cousins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Julia had to swear that he was her uncle before a notary public and then have the county clerk certificate attached. Don't I know a lot of law? 자, swear은 이제 과거형이 swor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과거 완료형 인 동시에 과거 분사형은 sworn 이렇게 됩니다. 동사로 맹세하다, 욕을 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명사로 쓰이면 맹세서약 또는 욕, 악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맹세하다의 의미에 쓰였죠. 그래서 뭐 번역을 하자면 맹세하다로 번역을 하는 건 조금 어색하고 정말 그분이 줄리아의 삼촌, 즉 저비스 펜들턴 씨가 줄리아의 삼촌이라는 점을 before a notary public. 자, notary는 notary public과 같은 뜻이고 명사로 공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증인 앞에서 이분 진짜 제 삼촌 맞으세요라는 그런 점을 굉장히 확실히 해야 했다. 거의 뭐 증명을 해야 했다. 네, 그런 의미가 됩니다. And then have the county clerk certificate attached. 그리고 county가 나왔는데요. county는 미국에서 주 바로 밑에 행정 단위인 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parish, 알래스카 주에서는 borough 이렇게 쓰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clerk은 회사, 법률사무소, 은행 같은 그런 곳에서 서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직 직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ounty clerk 이렇게 되면 명사로 또 군서기 약간 이런 의미가 된대요. 미국에서 선거로 뽑는 자치주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certificate은 명사로 증서, 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이런 의미가 되고요. 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증명서를 주어 허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윗 문장에서는 명사로 쓰였죠. 그리고 attach는 동사로 붙이다, 첨부하다, 연관짓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윗 문장에서는 첨부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을 해석을 하자면 군서기의 증명서까지 첨부를 해야 했어요라는 거죠. Don't I know a lot of law? 제가 참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죠? 네, 이런 의미가 되죠. And even then, I doubt if we could have had our tea if the dean had chance to see how youngish and good-looking Uncle Jervis is. even은 부사로 무엇무엇조차도 또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형용사로 쓰이면 평평한, 고른, 일정한, 균등한, 동일한, 짝수의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ven then 이렇게 쓰이면요. 그때까지도 뭐 설령 그렇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그랬는데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줄리아가 그렇게까지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의미에 가까운 거죠. doubt은 명사로 의심, 의혹, 의문 동사로 의심하다, 염려하다, 무엇이 아닐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D는 명사로 주임사제,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에서의 표현이죠. 주임사제는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장, 학과장, 학생처장 이런 의미가 됩니다. chance는 명사로 가능성, 기회, 우연, 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우연한,
동사로 쓰이면 우연히 무엇무엇하다, 어쩌다 때마침 무엇무엇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youngish, youngish 아니고요. youngish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형용사로 젊은이란 뜻이고 good looking, 형용사로 잘생긴, 아름다운 이런 의미가 됩니다. And even then I doubt if we could have had our tea if the dean had chance to see how youngish and good-looking Uncle Jervis is. 그래서 이 문장은 줄리아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학장님께서 우연히 저비스 삼촌이 얼마나 젊고 잘생겼는지 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우리가 과연 다 같이 차를 마실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모르겠네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nyway, we had it with brown bread Swiss cheese sandwiches. He helped make them and then ate 4. I told him that I had spent last summer at Lock Willow, and we had a beautiful gossipy time about the samples and the horses and the cows and chickens.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같이 차를 마셨어요. 그 brown bread Swiss cheese and sandwiches. 그러니까 차만 마신 게 아니라 그 스위스 치즈를 갈색 빵에 이렇게 끼운 그러한 샌드위치도 곁들여서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죠. 아저씨께서 그런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도와주셨고 4개나 드셨다고 합니다. I told him that I had spent last summer at Lock Willow. 록 윌로우 농장에서 지난 여름방학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비스 씨와 지로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록 윌로우 농장을 가봤다라는. 그래서 we had a beautiful gossipy time. gossipy는 형용사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말하는 또는 신문 잡지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흥미로운 어떤 소문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gossip이라는 명사에 y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샘플씨 부부와 그러니까 about the samples and the horses and cows and chickens 이렇게 나왔으니까 샘플씨 부부와 농장에 있는 말, 소, 닭들에 대해서 beautiful gossipy time이라는 의미는 결국 아주 이야기꽃을 피웠다. 샘플 부부와 닭과 말, 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ll the horses that he used to know are dead except Grover, who was a baby colt at the time of his last visit. And poor Grove now is so old he can just limp about the pasture. 자, except는요. 무엇을 제외하고는 무엇 외에는 동사로 쓰이면 제외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저비스 삼촌께서 알던 말들은 모두 죽었고요. 그로버만 빼고요. 그로버만 제외하고 who was a baby colt at the time of his last visit. 자, colt 나왔습니다. 명사로 망아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young male horse라고 나옵니다. 즉 그냥 망아지가 아니라 수컷 망아지인 거죠. 그리고 last가 나오는데요. 형용사로 최후에, 맨 마지막에, 끝에 또는 지난, 이전에, 최근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his last visit이라고 쓰였으니까 저비스 삼촌께서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록 윌로우 농장을 방문하셨을 때 at the time 그때 그 당시에 아기 망아지 어린 망아지였던 그로버만 빼고라는 의미니까 그로버만 살아있는 거죠. And poor Grove now is so old he can just limp about the pasture. limp는 형용사로 기운이 없는, 축 늘어진, 흐물흐물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동사로 쓰였죠. 그리고 pasture는 명사로 초원, 목장, 목초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엾은, 불쌍한, 가여운 그로버는 이제 너무 늙어서 목장을 절뚝거리며 다녀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